네, 계속해서 증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장세가 좀 약세일 때는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 내내 뭐 미국 CPI하고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증시인사이트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외신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뭔가 전황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빼앗겼던 영토를 좀 많이 되찾고 있고 뭐 하긴 한데요. 또 반면에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동안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와 관련된 데는 별로 공격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미사일로 그렇죠. 많이 부시고 있죠. 그래서 발전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그 언제 전쟁이 끝날지 이거 알 네, 수가 없는 참 알 수가 상황인데요. 없죠.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또 에너지 시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등락이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은 지금 뭐 비상입니다.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올 연말을 이제 어떻게 넘길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리파워 EU라는 계획을 확정 발표해서 리파워 EU. 네, 뭐 쉽게 얘기하면 풍력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를 하자는 겁니다. 단기간에.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그거를 이제 수소로 전환을 해서 네. 사용을 하자. 그래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확 낮추자 이런 계획이라서 뭐 단기간에 유럽의 풍력 태양광의 설치량이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뭐 일단 겨울은 다가오는데 아무리 빨라도 일단 올 겨울은 상당히 좀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봐야겠네요. 일부 국가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국가들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네. 그 에너지 좀 자립을 해보자 뭐 이런 건데요. 그 바람이 센 북해 연안 9개 나라는 뭐 이 해상 풍력 확대를 천명했다고요? 네, 뭐 그 보통 요즘은 유럽은 특히 이제 풍력, 해상 풍력에 아주 강국들이 많기 때문에 네. 관련된 목표량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해 쪽에도 뭐 거의 17배의 기존의 목표보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요즘 뭐 유럽은 해상 풍력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지금 바쁘게 보내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은 다른 쪽에서 이거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유럽의 움직임이 그 신재생 관련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력, 태양광 관련 뭐 태양광은 이미 벌써 지금 태양광 설치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유럽이. 네. 왜냐하면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수요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풍력 수요도 같이 따라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원전을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을 건설해서 그렇죠. 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사실은 재생에너지 밖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가 우리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셨던데요. 네. 어떤 배경에서 그렇습니까? IRA는 그 미국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이제 그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동시에 중국을 사실은 배제하자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모든 그린 산업이 다 중국이 넘버원입니다. 대부분 뭐 점유율이 50%를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주 싸게 만들죠. 근데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유럽에도 들어가고 미국에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대신해 줄 제조 회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국 업체들입니다. 아, 미국의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 이런 그린 산업의 제조 역량이 없잖아요, 미국은. 네. 근데 이제 우리 업체들이 이미 거기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긴 수혜를 10년간의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아, 10년간이요. 그럽니다. 요번 그 IRA가 10년이 그 보조 기간입니다. 네, 결국 IRA라는 건 내용 뜯어보면 미국 내에 보조금을 그렇습니다. 대거 투하하겠다. 투하해서 미국의 생산 체계를 쫙 갖추겠다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 업체들이 사실은 해주는 것이죠. 그 어제 나왔던 그 감사원의 그 네. 우리나라 태양광 보조금 그 실태 네, 결과 네. 이거는 네. 영향 없습니까? 그런 거는 국내는 시장이 사실은 뭐 그 작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 때문에 뭐 우리 풍력 태양광 회사들이 뭐 흔들리고 움직이고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뭐 그것도 풍력 태양광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네. 하면서 뭐 불법적인 이슈가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좀 손을 대야죠. 네. 사실 올해 증시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뭐 어쨌든 간에 신재생 에너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ESG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네, 네. 좀 수요도 있었고요. 자, 하반기에도 또 내년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은 유럽의 리파워 EU, 미국의 IRA가 각각 10년간 1조 달러 정도의 네. 자금을 투자하는 사실은 굉장히 긴 여정이고 굉장히 큰 투자입니다. 네. 예전에 오바마 때 그린 뉴딜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가 900억 달러였어요. 그거에 뭐 네, 20배가 뭐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단가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와 중장기 수요를 같이 이 붐업시키는 그런 이제 법안들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 저희가 내년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예.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섹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수요가 사실은 이미 뭐 여러 부분들에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그린 산업은 확정이 돼 있는 거죠. 정부가 예산으로 밀어주겠다는 것이고 또 이런 그린 산업이 확장이 빨리 돼야지 서로의 에너지 자립이 되는 그런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그린 산업 관련주들은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이죠. 네, 내년도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2030년 초반까지는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것이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확정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국의 탄소 중립 계획이라든지 뭐 탈석탄, 그렇죠. 뭐 탈탄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습니다. 봐야겠죠. 네. 자, 약세장에서도 우리나라에는 태조 이방원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 중에 바로 그 태양광과 원자력 네,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네. 이 에너지원 이런 분야 주식들의 음. 약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 뭐 그런 테마로 이름 불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태양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대세 흐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풍력과 같이 보시고 나머지 이제 그린 산업들 이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은 최근에 이제 과거보다는 좀 센티멘트가 좋아지긴 했어요. 네. 에너지 이제 에너지 정책이 좀 바뀌니까. 자립도를 좀 높이는데 네. 뭐 좀 좋은 어쨌든 수단이 되긴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원전이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좋기는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항상 재생에너지면 풍력 태양광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네. 그렇죠. 원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처리가 또 폐기물 처리 그게 이슈가 문제죠. 참 골치 아픕니다. 네. 예, 그렇죠. 자, 이사님께서는 글로벌 수소 시대가 좀 앞당겨 올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요. 정부의 그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하고도 좀 네.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요번에 IRA의 히든 챔피언이 사실은 수소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번 그 보조금 주는 것 안에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3달러를 주는 안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3달러를 주게 되면 그레이 수소,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그레이 수소거든요. 네. 천연가스에서 개질해서 그렇죠. 그레이 수소보다 미국에서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포드 아시죠? 네. 포드가 수소 상용차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어나운스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수소가 너무 그레이 수소는 사실은 깨끗한 수소가 아니고 그렇죠.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IRA 정책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EU의 리파워 EU 플랜 안에도 수소와 관련된 대규모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당연히 이제 그 수소에 대한 육성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궁극적으로 수소야말로 그 무공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그린 수소를 쓰게 되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하반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업종 흐름과 관심 종목 네.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저는 뭐 그린 산업 관련주들은 될 수 있으면 포트폴리오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높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회사들, 네. 특히 이제 안 하다가 이런 그린 산업을 하는 회사들, 그런 산업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 종목도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드릴 종목은 이제 동국산업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동국산업은 자동차용 냉연 강판을 해서 좀 옛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근데 동국 SNC라는 풍력 업체의 모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정도의 매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두 가지 신사업에 동시에 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용 그 소재 사업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테슬라가 원통형 전기차 배터리를 네.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면서 수요를 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BMW도 이제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를 하기로 했고 많은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오토바이 또는 ESS 이런 쪽으로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의 케이스를 만드는 소재가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업에 이 회사가 이제 진출을 했고요.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TCC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주가가 이 니켈 도금 강판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15배가 올랐어요. 15배요. 네네. 그래서 PBR이 0.2배 하다가 1.5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네.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동국산업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산 캐파도 뭐 13만 톤까지 올리기 때문에 TCST라고 거의 유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은 텅스텐 소재 사업입니다. 요즘 방산이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워낙 방산 또 그 수주도 많이 받았고 전 세계가 이제 냉전 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방위 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 텅스텐 소재가 이 방산 사업의 소재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텅스텐이 이제 강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연 강판의 매출액이 작년도에 3,500억이었거든요. 근데 요 5가지 사업이 그 2가지 사업이 더 추가가 되면서 2026년도에는 냉연 강판 전체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으로 그 본업의 매출액이 2배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두 사업은 이익률이 기존 냉연 강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지금 그 국면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 동국산업이 PBR이 0.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배 이상, 1배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단기 재료가 아니라 아주 그렇습니다. 중장기적 재료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한번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